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627 부동산 대책이 진통제였습니까? 치료제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통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치료제. 수yok 네. 대책으로서 이렇게 쓰여진 대책이라고 글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통제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627 대책 약발 다 했나? 서울 아파트값 다시 고개하고 마영성 중심으로 이제 한강 쪽에 오르고 뭐 강남 쪽엔 최고가를 경신한 데도 있고요. 지금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건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태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겠다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장관님께서 이제 장관 처음에 임명되실 때 이제 공급 대책이 결국은 이제 진통제도 아니고 부분 치료제도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대책을 내놓으시겠다고 했는데 뭐 사실 지난달 말에 취임하셨으니까 조금 시간은 부족하셨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고 경제가 어렵게 되는 게 이 예측이 이 잘 안 될 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시장이 참 불안정하게 반응하고 경제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공급 대책을 언제쯤 내놓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도 좀 왜냐면은 공급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장기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그 627 대책은 부분적인 어떤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량에 대한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만 완결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발표할 때 좀 더 이렇게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번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국토부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지만 결국 기타 부처와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빠르면 8월 안에 지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고요. 다만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그런 조율 과정이 약한 시간이 더 걸린다면 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빨리 조속하게 그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산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는 반드시 줄여야 하고요. 그 노동자의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소홀이나 안전의 부재로 인한 사고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런 말하자면은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그 건설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3개 사업장이 있는데 모두 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은 뭐 고용된 인원만 6천 명, 간접 고용까지 2만 3천 명, 가족까지 합치면 5만 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는 정부가 정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103개 사업장이 다 멈춰서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정부가 그 문제는 빨리 결정하고 신속하게 해나가야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예로 그 영종에 가는 제3연육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다리로 이거는 사실상 재정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그 공사가 멈추고 그러면은 한 2, 3개월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교통 복지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정부 당국자로서 네. 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은 장기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그런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건 정비하는 걸 진행하겠고요. 또 하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 문제의 대책은 또 철저히 조사하는 거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채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당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생기는 걸 방치하고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는 선에서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기업과 우리 또 그 정부의 어떤 인식을 확고히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걸 균형감 있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